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도의 모든 것을 알려주리 라는 주제로 우리 학교 도서관 속에 있는 지도책을 가지고 지도와 관련된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도서관에서 지금 마음껏 책도 빌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선생님이 직접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봤습니다. 다음에 4권인데요. 지도는 보는 게 아니고 읽는 거다. 이런 주제. 지도를 알면 지리가 쉽다. 지구를 담은 지도. 그리고 지도 그림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표현한 이런 책 4권을 가지고 이 책 내용을 엮어가지고 지도에 대한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제 선생님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현대 4차 산업 시대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전달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길을 잘 알 수 있다는 것,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길을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리 정보, 예를 들면 건물, 산의 위치, 어떤 건물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길도 가르쳐 주고요. 이 전쟁 시에도 지도가 중요합니다. 전략을 짤 때 지형 지물을 잘 알아야 해요. 우리 최근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 있었거든요.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둔 이유가 바로 그 지리 정보를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지리 정보를 잘 알면 좋은 곳에 집을 짓기 좋은 곳에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래에 제과점이나 음식점을 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그곳을 찾아서 가게를 여는 것도 지리 정보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죠. 자, 이렇듯 지리 정보를 잘 알면 사람이 뭔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사전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요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자, 그리는 방법.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속에 지금 친구가 지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도를 바라보는 방향에 첫 번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지도를 보고 있거든요. 혹시 벌써 힌트 알아채셨나요? 네, 첫 번째 힌트 가겠습니다.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리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새가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린다고 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건물들 사이에 걸어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건물들 사이에 가려서 뒤에 있는 건물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늘 위에서 봤을 때는 그 속속들이 건물들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릴 때 위에서 내려다본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빈 곳에 알맞은 낱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는 여기 네모, 파란색 네모 안에 있어요. 자, 3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들어갈 말 생각났나요? 자, 1번. 자, 약속이 되겠죠. 약속한 대로 그리는데, 자, 약속한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네, 정답은 바로 기호가 되겠습니다. 기호. 자, 여기는 이렇게 기호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또 다양한 기호를 사회 수업할 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사과밭,
이런 거는 바나나, 기호는 밭,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기호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기호와 그 뜻을 함께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나타낸 것. 자, 비읍, 리을 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네, 범례가 되겠죠. 자, 지도에는 범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에는 여러 가지 기호가 적혀 있고요. 자, 기호를 쓰는 이유. 종이 한 장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범례로 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주도 지도가 있어요. 자, 여기 옆에 이렇게 범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범례를 보면서 금방 정보를 찾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우산 모양 어떤 것일까요? 자, 이건 아마 친구들이 이 범례에서 찾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이거 해수욕장이라는 거 떠올렸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어떨까요? 자, 요 기호는 옆에 보시면 과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지도라도 범례를 통해서 또는 범례에 나온 기호를 통해서 지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동네를 나타내주는 지역지도라는 개념인데요. 자, 지역지도는 또 지역지도에 맞게 이러한 범례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범례들을 보면 또 지역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문 환경들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선에 선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제가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양쪽으로 또 작은 길이 있고요. 자, 보시면 마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다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을이 좀 띄엄띄엄 혹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서 큰 대단히 단지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밭이 있고요. 밭이 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과수원도 있어요. 자, 이쪽은 강이 하나 흐르고요. 물도 고여 있는 곳, 저수지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공항도 있어요. 자, 보니까 이쪽은 도심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길이 지나다니고는 있지만 또 큰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혹은 관공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도를 이런 기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 좀 함께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자, 기호와 범례로 지도의 정보를 나타냈는데 이제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방향하면 여러분들이 네 글자를 떠올려야 돼요. 사총사. 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1번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라고 해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사총사인데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자, 떠올리셨나요? 자, 동서남북 요 사총사가 되겠죠? 자, 동서남북으로 이제 방향을 표시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만약에 그 지도에 기호가 없다. 방향을 표시하는 기호가 없다. 그렇다면 위쪽은 바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 위쪽을 북쪽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북쪽과 남쪽은 잘 맞춰요. 우리가 북한 남한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북쪽과 남쪽은 잘 맞추는데 의외로 동쪽과 서쪽을 혼동합니다. 오른쪽 왼쪽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북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시선이 북쪽이에요. 시선이 위쪽으로 본다고 할 때 자, 해가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이면 반대편은 서쪽입니다. 자, 오른쪽이 동쪽이라는 거를 의외로 틀려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선생님이 문제를 틀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달라요. 아까는 우리가 북쪽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제 몸을 틀어가지고 이 친구가 동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동쪽을.
자, 그러면 나머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쪽을 쳐다봅니다. 앞쪽이 동쪽이에요. 자, 그럼 뒤쪽은 뭐죠? 뒤쪽은 반대쪽이니까 서쪽이 되겠죠? 네, 서쪽입니다. 자, 동쪽과 서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친구가 보기에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은 남쪽, 오른쪽은 남쪽. 자, 그렇다면 반대쪽 왼쪽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몸을 틀어서 다시 북쪽을 쳐다본다고 하면 오른손이 여기로 올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손은 동쪽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치가 중요해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위쪽이 지금 그대로 북쪽인 상태에서 몸만 돌린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이따가 우리가 과제할 때 유리해요. 자, 해가 뜨는 만약에 동쪽을 바라본다 하면 왼팔이 북쪽, 오른팔이 남쪽, 등 뒤가 서쪽이 됐습니다. 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자, 이 지도에 지금 우리 가족이 놀러 갔는데 경주예요, 경주. 경주역이 있고요.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위쪽이 북쪽이에요. 민박 찍으면 여기 있습니다. 저 민박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민박집은 경주역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민박집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경주역의니까 경주역에서 봤을 때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도상으로 경주역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예, 서쪽도 좋고요. 조금 틀어져 있는 방향이니까 북서쪽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박집은 신라 쇼핑몰의 어느 방향에 있나요? 북쪽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북서 방향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어 문제가 된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와도 틀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방향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종이 위에 지도를 표현해 볼 건데요. 자,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종이가 작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가 작다. 실제 땅은 엄청 크니까요. 그럼 종이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떠올릴 단어 바로 줄여서가 되겠죠. 줄여서. 자, 종이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실제 모양처럼 그리려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종이 안에 줄여서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축척이 될 텐데요. 자, 축척에 따라서 땅 모양이 작아지고 혹은 더 작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윤이라는 아이는 경주시 관광지도를 보고 있고요. 경주시만 나온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안 나왔어요. 엄마랑 아빠는 우리나라 전체가 나온 전도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종이 한 장에 지도가 있는데 윤이는 경주만 나온 거, 엄마랑 아빠는 우리나라 전체가 나온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나온 거죠. 이게 남한이고 여기는 전체가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지도고요. 자, 여기 경주가 빨간 점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지도는 경주에 있는 경주시 중앙시장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이거는 경주시 중앙시장까지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형을 알아보기에는 좋은 지도예요.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자, 반대로 윤희가 보고 있는 지도는 이 경주만 따로 또 떼서 볼 수 있는 지도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해당 지역의 자세한 부분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소축척, 대축척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지도에서 1cm가, 여기 자로 지도에서 1cm, 그러니까 100kg라면 실제 100kg가 1cm 안으로 들어갔으면 엄청 많이 줄인 지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 아빠가 보는 지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줄여서 우리나라 땅 모양이 다 들어가니까요. 반대로 지도에서 1cm가 1km밖에 안 된다. 지도에서 1cm가 1k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줄였죠. 엄마 아빠가 보는 지도보다 덜 줄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도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도를 그리기까지 했는데, 자, 이런 지도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자,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지도를 썼어요. 첫 번째, 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동물원 사육장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휴게실 혹은 화장실 또는 음식점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려면 지도가 필요했거든요. 동물원 안내도. 자, 아파트 단지마다 안내도도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물론 뭐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많이 쓰실 거고요. 자, 도심지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 자, 환승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환승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박물관에 갔을 때도 전시 관람 안내도가 있어요. 박물관 안내도. 자, 마지막 영화관에 가면 자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극장 좌석 배치도도 우리 지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사용해 봤을 겁니다. 자, 이런 곳에 우리 지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옛날 사람들도 지도를 사용했을까? 자, 어떻게 만들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뭐 종이, 뭐 연필 이런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바로 그렸겠죠. 동굴 벽에도 그렸을 수 있고 땅바닥에도 그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가장 단순하게 그렸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물이 넘치면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단단한 것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자, 점토판에 구워서 이렇게 지도를 나타내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비단에 옷에다가 지도를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폴리네시아라는 지역,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들은 모아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봤나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폴리네시아 지역인데요. 자, 이런 데서는 바닷길이 좀 중요해요. 섬이 또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이용하고 갈대잎, 야자수 이용해서 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이 위에 표현한 지도에 높낮이 표현 가능할까요? 지도는 입체가 아니잖아요. 평면이잖아요.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 필요해요. 가장 낮은 지역. 그 기준은 해수면이고요. 바다 해자예요. 바닷물의 표면이 기준이니까요. 바닷물의 표면은 0입니다. 0. 그래서 바닷물 표면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만들어 본 기억 있죠? 자, 보시면 해발이라고 나왔어요. 해발이라는 거는 우리 바닷물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0이고요. 여기서 초록색, 약간 덜 진한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연두색. 그 다음부터 약간 노란색이 나오고 맨 위에 주황색, 더 진한 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색깔도 표현이 되는데, 보시면 같은 높이는 같은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높이 구간은 같은 선으로 돼 있어요. 같은 색깔로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만드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해서 무엇을 표시할까요? 네, 높이가 되겠죠. 색을 이용해서 높이를 표시하고요. 고도가 같은 여러 지점,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했다. 자, 무슨 선? 네, 등고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평한 평야는 녹색, 땅이 높을수록 황색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가장 높겠죠. 진하니까. 그럼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등고선은 땅의 높이가 같은 곳끼리 연결한 선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요런 땅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우리 친구가 등산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자, 요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선이 같은 높이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장 작은 동그라미로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산 꼭대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곳도 있고 바깥으로 나온 쪽도 있죠. 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등고선의 간격이 촘촘하다. 이렇게 촘촘하다. 이런 곳은, 자, 촘촘한 것은 뚝 떨어지죠. 가파른 비탈이다. 경사가 높다. 자, 근데 넓을수록, 자, 이렇게 되면 넓어요. 이 간격이. 자, 넓은 곳은 경사가 완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산봉우리, 기역과 뒤역은 산봉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가 온폭 들어간 곳, 여기가 바로 능선. 이렇게 움푹 또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 곳은 우리가 계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사용할까요? 다 같은 걸 사용할까요? 자, 어떻게 생겼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지도 보면 옛날에 그린 건데요.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크고 한국도 이렇게 큽니다. 대한민국도 나머지 지역이 엄청 작게 표현됐어요. 좀 이상한 지도예요. 실제로 지금 인공위성을 찍은 걸 보면 옛날엔 왜냐하면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바다 건너 잘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는 것만 그리는데 그 자기 나라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자, 요즘은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보고 지도를 표현하거든요. 옛날에는 중국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지도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기다 놓고 나머지 대륙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럽이 가운데 있어요. 대서양은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이쪽에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나 캐나다, 자, 이런 쪽은 지도를 자기네 나라를 가운데다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어요. 다르죠? 자, 또 이런 지도도 있어요. 오세아니아 대륙, 호주, 뉴질랜드 이쪽은 여기가 가운데가 되다 보니까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지도도 사용하고 있더라.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미션. 자, 잠시 여러분들 사회 첫 번째 시간 요 내용 듣고 쉬었다가요. 미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은 바로 내방 지도 그리기인데요. 자, 선생님이 골랐던 책 중에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기 방을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생각한 다음에 방에다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도 선생님 방 지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릴 것, 범례를 표시할 것. 잘 모르겠다면 이 부분을 정지해 놓고 다시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서남북 방향을 따져보고 방위표를 그릴 것. 원래는 방위표 위쪽이 북쪽으로 해놨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동쪽이 어딘지 생각한 다음에 종이를 틀어가지고 그 방향에 맞게 방위표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그려봤어요. 자, 하얀 종이 위에 선생님은 먼저 방위를 먼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해가 이쪽에서 뜨고 지는구나 생각해서 떠올려 보니까 선생님 방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그렸고요. 그 다음에 자, 문을 그렸고 창문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채웠어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범례도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 문, 창문, 여기 창고고요. 이게 옷장, 선반 및 옷걸이, 그리고 책상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생님 방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하얀 종이에 여러분의 방을 위에서 본 듯이 표현을 해주고요. 자, 자대고 그려야 됩니다. 반듯하게 자대고
반듯하게 그리고 다 그리고 난 후에 종이를 틀어가면서 동서남북 생각해서 방위표를 해주세요. 방위표를 먼저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방을 그려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사회학습 과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